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제주 맥주 영상을 만들다 취하겠네요. 곧 12시인데 이렇게 늦게 올린 영상도 항상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빨리 살펴보죠. 제주 맥주는요, 크래프트 맥주, 수제 맥주라고도 하죠. 수제 맥주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2015년에 법인을 설립했고요. 2016년에 뉴욕의 1위 수제 맥주사인 브루클린 브루어리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양조 설비를 도입했습니다. 제주 양조장이요. 제주의 자체 브랜드를 살려서 제주 맥주를 만들었고요. 인지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죠. 술을 안 마시는 저도 가끔 찾아 마실 정도면 말 다 한 것 같아요. 출시 1년 만에 크래프트 부문의 인지도 1위, 그리고 매출 1위까지도 달성을 했습니다. 대표 제품은 사진에서 보듯이 제주 위트에일과 제주 팔롱에일, 제주 슬라이스가 있고요. 그 밖에 현대카드와 생활맥주 등 이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 맥주는요, 이 한 장으로 간단히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에 5.1%였던 크래프트 맥주 시장의 점유율이 2020년에 28.4%까지 올라갔고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147.9%,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산 캐파도 지속적으로 늘려서요. 2017년에 285만 리터였던 것이 2021년 현재는 2천만 리터까지 증가했습니다. 현재 크래프트 맥주 회사 중에 유일하게 케그, 병, 캔 모두 생산 가능한 패키징 설비를 도입했다고 하고요. 5대 편의점과 4대 대형마트 모두에 입점한 또 유일한 크래프트 맥주사라고 하네요. 확실히 지금 현재 아주 잘 나가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은 주세법 개정으로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인데요. 주세법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이 됐어요. 종가세는 주류 출고가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라서 수제 맥주사에게는 불리했거든요. 왜냐하면 수제 맥주는 대량 생산 체제로 막 찍어내는 맥주가 아니기 때문에 출고가가 높으니까요. 인건비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세금 부담이 컸습니다. 그에 비해서 수입 맥주는 판관비를 제외한 수입 신고 가격이 과세 표준이라서 주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막 4캔에 10,000원 이렇게 파는 것들 대부분 수입 맥주였죠. 그래서 국산 맥주가 역차별을 당한다는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아무튼 이제는 종량세, 술의 양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수제 맥주든지 수입 맥주든지 다 똑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제주 맥주는 이미 업계에서 제일 먼저 편의점에 4캔에 10,000원 요 방식을 뚫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세법 개정으로 위탁 제조를 맡길 수도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롯데칠성 음료 충주 공장에서 제주 위트에일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생산 라인을 직접 더 확보하는 것보다는 비용 부담을 확 줄일 수도 있고 또 제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물류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네, 생산도 앞으로 더 늘어나고 가격 경쟁력도 갖췄으니까 더 기대해 볼 만 하겠죠? 지금까지는 수요 대비해서 생산량이 부족해서 해외 시장은 또 제대로 공략도 못했는데 올해 4월에 제주 양조장을 증설을 완료했고요. 또 OEM 위탁 생산도 시작될 예정이라서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뉴욕 1위의 크래프트 맥주사인 브루클린 브루어리와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에요. 네, 이쯤에서 실적이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실적은 아직은 볼품이 없습니다. 매출액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194.6%나 증가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고요. 운반비, 광고 선전비, 판촉비 이런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는 드디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해요. 네, 재무 안정성 지표도 업종 평균 대비해서는 부진한데요. 특히 부채 비율은 2018년과 2019년에 자본 잠식이었는데 2020년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본금이 증가했고요. 전환사채와 전환상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다 되면서 부채로 인식됐던 것이 싹 사라지고 부채 비율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익을 더 잘 내야 이 지표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적자 기업이고 테슬라 요건 상장이기 때문에 얘도 환매 청구권이 부여됩니다. 테슬라 요건 상장은요, 상장 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가 되면 기회를 주는 제도고요. 성장성 특례와는 달리 전문 평가 기관의 평가가 없어도 증권사의 추천만으로 상장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3개월간 환매 청구권 부여되고요. 상장 후에 주가가 10% 이상 폭락해도 3개월 안에 행사를 하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사줍니다. 코스닥이 많이 빠지면 가격은 조정될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이번 공모 자금의 사용 목적을 보겠습니다. 공모는 100% 신주 모집으로 진행되고요. 공모를 통해서 들어올 순수익금은 262억 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 77억은 양조장의 설비, 시설 투자 등 이런 시설 자금으로 쓰일 계획이고 118억 원은 해외와 국내의 판매 채널 확대 그리고 마케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67억 원은 채무 상환에 사용이 되고요. 그러면 재무 구조는 조금 더 개선이 되기는 하겠네요. 네, 위험 요소로는 대부분의 회사가 내용이 비슷한데 제주맥주에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 내역이 있더라고요. 2018년에 시설 투자를 위해서 2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했고요. 2019년에 조기 상환하고 지금 남은 게 4억 원 규모예요. 계약서상에는 행사가액이 2,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가 부진으로 한번 리픽싱, 그러니까 행사가액 조정이 있었고 1,750원으로 내려갔어요. 상장 이후에 주가가 또 부진하면 행사가액이 다시 또 조정될 수 있고요. 그러면 향후에 주가가 올랐을 때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희석 가능 주식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청약 관련 주요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가 밴드를 초과했어요. 3,200원. 그래서 총 공모 금액은 267억 원, 예상 시총은 1,79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일반 청약자 물량이 209만 500주로 꽤 많은 편이고요. 제주맥주는 우리 사주 물량이 없어서 일반 청약자 물량이 25%로 확정이 됐네요. 환불일은 18일, 상장일은 26일, 진 시스템과 동일하고요. 균등 배정은 50% 고정 방식입니다. 진 시스템도 고정 방식이라고 삼성증권이 공지했어요. 자, 제주맥주의 청약 가능 증권사는 대신증권입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은 1356.43대 1을 기록했네요. 무난합니다. 아주 높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낮지도 않고요. 진 시스템에 비하면 훨씬 높고요. 같은 날에 수요 예측이 진행됐는데 기관의 선택은 제주맥주였네요.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밴드 상단인 2,900원에 초과한 비율이 89.64%나 되죠. 그래서 결국에 상단에 초과한 3,200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5.47%고요. 진 시스템 1.5%보다는 높기는 한데 형편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확신이 안 들면 가차없이 의무 보유 확약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상장 직후의 유통 가능 주식 수는 1,801만 981주, 비율로는 31.16%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576억 원 정도가 됩니다. 비율도 금액도 아주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에요. 비율 32.16%는 아주 낮지는 않아도 그나마 낮은 편인데요. 금액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닥 낮지가 않습니다. 네, 수요 예측 결과가 아주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유통 가능 비율도 애매한 듯 하네요. 그럼 공모가는 어떻게 산정됐을까요? 우선 유사기업으로 사이공 비어와 워털루 브루잉을 선택했는데요. 가치평가 방식으로는 퍼가 아닌 EV 에비타를 활용했습니다. SKIT와 빅히트가 EV 에비타를 썼었죠. 괜히 뭔가 그렇네요. EV 에비타는 시설 투자가 많은 기업이 쓰는 지표인데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이 내용 다시 한번 보시고요. 맥주 제조사도 양조장이라는 특수시설과 설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매년 감가상각비가 잡히기 때문에 EV 에비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맥주도 주당 평가가액을 선정할 때 2023년 추정 에비타를 끌어왔네요. 30% 할인율을 적용해서 94억 5,100만 원을 적용했는데 추정치가 적당한지 봐야겠죠. 보면 2021년 대비해서 2022년과 2023년 영업이익이 각각 10배, 20배씩 늘어납니다.
에비타도 엄청 증가하고요. 생산 설비도 확충했겠다, OEM도 시작했겠다, 주세법 개정으로 가격까지도 싸졌겠다. 이런 것들로 인한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기는 한데 얼마나 이 효과가 실제로 클지 그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자꾸 미르치를 끌어오니까 제가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진 않네요. 네, 아무튼 추정 에비타에 EV 에비타를 곱해서 EV는 1,896억 원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순차입금을 빼서 시가총액 2,133억 원을 도출했습니다.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3,726원이 나왔고요. 확정 공모가 3,200원 기준으로 할인율은 14.11%입니다. 낮은 편에 속해요, 할인율이. 뭔가 에비타 추정치도 믿을만한지는 모르겠는데 할인율도 낮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펄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흥국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2021년 예상 당기순이익이 5억 원이네요. 공모가 3,200원 기준으로 계산한 시총은 1,792억 원이고요. 그래서 펄을 구해보니까 358.4배라는 듣도 보도 못하게 높은 퍼가 나왔어요. 바이오 기업도 아니고. 비교 기업들의 2021년 예상 펄을 보니까 이러합니다. 가장 높은 워털로 브루잉이 62.2배예요. 358배를 내가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싶은데 향후의 이익 성장치를 미리 너무 땡겨왔기 때문에 이런 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실적으로 잘 증명을 해내야 하는 게 제주 맥주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 한번 하고 가면요. 장점은 업계에서 높은 인지도, 그리고 생산 확충과 주세법 개정에 따른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 구주 매출 없다는 거, 요 정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단점으로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낮다는 거, 유통 비율과 유통 가능 금액도 그저 그렇다는 거, 공모가는 기대치가 엄청 반영된 수준이라는 거, 그리고 크래프트 맥주사 중에 첫 상장이기 때문에 비교 기업이 없어서 평가가 더 어렵다는 거, 이런 것들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대신증권의 청약 한도와 배정 물량에 따른 균등 배정 수량 체크해보죠. 청약 한도는 일반 등급 기준으로 10만 주고요. 증거금으로 계산을 하면 1억 6천만 원입니다. 청약 수수료 3,000원은 CMA 계좌가 있다면 면제된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다들 아시죠? 계좌 개설은 12일, 이미 13일이 됐기 때문에 어제까지 마무리하셨어야 합니다. 배정 물량은 209만 500주고요. 그래서 균등 배정 물량은 50%인 104만 5,250주입니다. 청약 건수는 CNC 인터내셔널과 샘 CNS의 건수를 참고했어요. CNC가 10만 건이 조금 넘었고 샘 CNS는 15만 건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맥주는 중간치 13만 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은 8주, 추첨되면 9주 받을 수 있겠어요. 꽤 많네요. 최소 청약 단위가 100주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진 시스템은 10주, 제주 맥주는 100주입니다. 100주라고 해도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16만 원밖에 안 돼요. 네, 다음으로 비례 경쟁률도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요. CNC 인터내셔널에 9.4조가 몰렸고 샘 CNS에 10.8조가 몰렸었기 때문에 제주 맥주도 10조로 가정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6,000대 1 정도가 나왔어요. 제 예측이 맞다면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서는 6,000주 정도를 청약해야겠고요.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960만 원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틀릴 확률 높으니까. 네, 그럼 결론 내기 전에요. 진 시스템과 제주 맥주, 주요 요소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업 전망은 진 시스템보다는 제주 맥주가 좋아 보입니다. 인지도가 높고 또 지금까지 수요량 대비해서 생산량이 부족했다고 하니까요. 생산량 확충 효과를 바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구주 매출은 둘 다 없고요. 그리고 실적은 2020년 기준으로는 진 시스템이 좋기는 한데 제주 맥주는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으니 비슷비슷합니다. 판매 청구권은 진 시스템은 9개월, 제주 맥주는 3개월이 부여되고요. 수요 예측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유통 가능 비율은 모두 제주 맥주가 조금 더 우세합니다. 유통 가능 금액은 큰 차이가 없어서 거의 비슷한데 진 시스템이 조금 더 낮기는 하고요. 공모가는 둘 다 2023년 전망치를 끌어와서 고평가된 것 같기는 한데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2만원보다는 3,200원이 훨씬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네, 일반 청약자 물량은 제주 맥주가 훨씬 많고요. 그래서 균등 배정 예상 수량도 제주 맥주가 훨씬 많습니다. 비례 경쟁률은 진 시스템은 청약 증거금 5조를 가정하고 계산했고 제주 맥주는 10조를 가정하고 계산했어요. 완전 제 예측치라서 이걸로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있죠. 제 예측을 토대로 똑같이 1억 정도를 청약했다고 가정하면 균등은 진 시스템 1주, 제주 맥주 8주고 비례해서 진 시스템이 10,000주가 청약이 가능한데 경쟁률을 계산하면 4주 받을 수 있겠고요. 제주 맥주는 60,000주 청약이 가능한데 경쟁률 따져보면 10주 정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냥 제 예측을 토대로 하면요. 그러면 사실 제주 맥주가 수량으로 더 많이 받기는 하지만 주당 공모가가 훨씬 낮기 때문에 총 금액으로 따지면 진 시스템이 더 높습니다. 즉 비례 경쟁률에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이 청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종 전략을 짜보자면 진 시스템과 제주 맥주, 앞으로의 성과가 중요한 기업들입니다. 객관적인 수치들은 제주 맥주가 조금 더 좋고요. 전망도 진 시스템보다는 조금 낮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봤듯이 비례 경쟁률의 차이가 중요하겠고요. 금액으로만 따지면 진 시스템 1주와 제주 맥주 6주가 비슷한 거죠. 네, 그리고 상장일에 어떤 종목의 성과가 더 좋을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제주 맥주의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요소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공모주 열기가 좀 식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종목은 당일의 성과가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이러나 저러나 경쟁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 날까지 경쟁률 비교하시고 청약하세요. 네, 영상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다들 푹 주무세요.